좋아, 좋아. 그러면 1차 방정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이래. 2차 방정식. 근데 2차 방정식에서 얘들아, 접근해야 되는, 그러니까 복습을 한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 자체가 뭐야? 등호를 사용한 식인데 미지수의 값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잖아. 그게 방정식인데 방정식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 그걸 만족시키는, 참이 되게 하는 미지수의 값을 찾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방정식도 종류가 있어요.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를 예시를 1차 방정식을 놓고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이 뭐야? 그럼 1차 방정식의 모양이 뭐야? 맞습니다. ax 플러스 b는 0. 그래서 우리가 막 그거를 블라블라 이항시키고 뭐 하고 해서 이런 꼴로 만든 다음에 x의 해를 구하는 것을 1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죠? 근데 이제 1차 방정식에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 중학교 과정에서 혹은 이제 공통수학 1을 공부하면서 방정식을 풀이할 때는 a가 0이 아닌 것을 놓고 얘기합니다. 왜? a가 0이 되는 순간 x는 사라져버리니까. 그럼 그건 1차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럼 x가 0이 아닐 때는 x는 a분의 b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풀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가 있어. 그게 뭐냐면 a가 0인 상황이야. 오케이? 그럼 a가 0인 상황에서 두 가지의 케이스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a가 0일 때 좌변은 0 곱하기 x가 돼요. 맞아요? 근데 우변은 0이 아닌 또 다른 수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거 말 돼요? 얘를 만족하는 x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말이 안 되는 식인 거야.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학에서는 불가능한 식이야. 불능이라고 얘기해. 이해됐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거야. 0 곱하기 x인데 0이 됐어.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는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죠.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똑같은 항등식의 형태 아니야? 그래서 우리 얘는 값을 정할 수 없어. 해가 딱 이거다라고 말할 수 없어. 그래서 정할 수 없는 방정식 부정이라고 표현해. 어떤 형태가 있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책에는 부정과 불능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는 않았어요. 않았지만 해가 없는 경우와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용한 오직 하나의 해를 갖는 경우 요걸 놓고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다. 됐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엔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을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절대값이 들어가 있을 때에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절대 안 풀 거야. 절대값은. 그럼 절대값의 기호를 벗겨낸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 돼. 근데 이 절대값을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없애버리거나 생략하는 게 아니라 조건이 붙어요. 이런 거예요. 절대값 a가 있습니다. 이 절대값 a는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a가 0을 포함한 양수일 때. 그럼 양수일 때는 절대값 안이 그대로 나오지. 그대로 A. 맞아? 그 다음 A가 음수일 때. 그럼 얘는 마이너스 A. 됐어 안 됐어? 됐지?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걸 갖고 내가 미안해. 왜 자꾸 근호래?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0이 되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양수인 형태는 그대로 음수인 형태는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요걸 토대로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1차 방정식이든 2차 방정식이든 풀이를 하겠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 절대값 x-1은 7x-2다. 이걸 풀 거야. 그럼 지금 얘가 절대값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나는 너를 0이 되게 하는 값 x-1이라고 하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식을 0이 되게 하는 값을 놓고 문제를 풀 건데 그 값이 x는 1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큰 것보다 더 큰 구간, 음수를 달고 나와야 되는 구간. 그러면 큰 것보다 더 큰 구간은 절대값 안에 기호가 양수인 것과 부호가 양수인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절대값 벗겨요. 그대로요. 그리고 그것이 7x-2가 되겠다. 요 말이야. 그럼 얘들아, 얘는 6x 1이 되면서 x는 6분의 1이라는 해가 나오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내가 얘를 그대로 벗길 수 있었던 이유는 x가 1 이상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벗길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그런데 x가 6분의 1이라는 해가 나왔어. 그럼 x가 1 이상인 구간에서 x가 6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 있을까 없을까? 만족하는 해가 없다는 거죠. 왜? 6분의 1은 1보다 작은 수잖아. 그럼 이때는 뭐라고 얘기해? x는 6분의 1이 해예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얘는 해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 왜? 이 상황은 얘들아, 이 상황은 x가 1보다 큰 애들만 답이 될 수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이번엔 두 번째 상황, 아까 케이스 분류 했던 거 x가 1보다 작을 때 가볼게요. x가 1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안에 부호가 음수 아니에요? 절대값 안에 부호가 음수였으니까 x-1 이렇게 둘 거고 그게 7x-2랑 같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얘들아 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7x-2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얘 일로 넘어가요. 8x죠. 얘 일로 넘어가요. 3이죠. 그럼 x가 뭐죠? 8분의 3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 두 번째 상황은 x가 1보다 작은 애들만 답이 될 수 있어. 그러면 8분의 3 답 돼? 되지. 1보다 작은 애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최종적으로 이 절대값을 포함하고 있는 1차 방정식의 해는 라고 쓰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절대값이 들어있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자, 오늘 아까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2차 방정식에서 아까 판별식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그럼 이젠 얘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한다 그랬고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했을 땐 서로 다른이 미안해 중근을 갖는데 이 중근은 실근의 한 종류입니다. 맞습니까? 그때 중학교 3학년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해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빵개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허수 단위를 배우면서 허근의 형태로 얘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었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얘가 추가가 되는 거야. 이 내용이 추가가 돼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됐습니까? 요렇게 정리하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야. 필수 문제 1번. 네, 1번은 안 합니다. 처음 보나요? 처음 안 봅니다. 다음 필수 문제 1번에 2번을 가볼 거예요. 1번에 2번 보실게요. 2분의 x제곱 플러스 1은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입니다. 방정식 풀래. 2차 방정식. 그럼 얘들아 제일 먼저 뭐부터 해? 6을 곱해요. 6 곱해서 이렇게 하고 싶다. 자 그럼 얘들아 얘는 3x제곱 3 요거야. 그럼 얘 넘겨. 자 죄다 넘기면 x제곱 4x 9 0 인수분해 돼? 안 돼. 그럼 뭐 해? 분해 공식. 그래서 x는 짝수 공식 쓸 거예요. 얘 짝수라서.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중학교 3학년 때는 해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왜? 루트 마이너스 5 말 안 되니까. 근데 이제는 복소수 범위로 수체계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답을 쓰면 게임 끝나는 거라고. 이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 2번 별표 하나. 자, 2차 방정식 중에서 얘들아 2차항의 개수가 무리수를 포함하고 있어.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2차항의 최고차항의 개수에 무리수를 포함하고 있잖아. 무조건 개수를 유리화 해놓고 문제 푸셔야 돼요. 알겠죠? 2차항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무리수를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유리화를 하여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강조합니다. 그럼 나는 양변에, 등식의 양변에 무슨 짓을 할까? 고맙습니다. 루트 2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을 양변에 곱할 겁니다. 이게 약속이야. 알겠지? 최고차항 개수가 무리수를 포함하고 있다. 무조건 유리화 먼저 해놓고. 그럼 얘 양변에 곱하게 되면요. 2 빼기 1이니까 x제곱.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맞나요? 여러분. 그러면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2 플러스 1 x 2 루트 2 플러스 1는 0 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2 x 플러스 2 루트 2 플러스 1은 0. 보세요.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보통 이럴 때는 분해 공식에 넣어도 되는데 넣으면 너무 복잡해. 맞지? 너무 복잡해서 좀 센스 있게 상수항이 곱의 형태로 만들어지잖아. 원래 상수항을 곱으로 분리해 놓은 거잖아. 얘를 이렇게 놓고 세팅을 하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 얘네 묶어. 그러니까 얘네 루트 2와 2 플러스 루트 2로 된 거야. 오케이? 그럼 얘는 빼기 이렇게 하면 되죠. 됐어요? 아닌가? 2 루트 2 플러스 2. 아, 안 해도 되네. 얘들아, 그냥 이거 그대로 인수분해 되네? 미안해. 1과 2 루트 2 플러스 2로 그냥 되네? 그냥 되네요. 마이너스 3이었기 때문에. 그럼 마이너스 들고 가요. 얘들아, 됐지? 끝이 아니지. 왜? 2차 방정식 푸세요 라고 하면 해까지 구해놔야지. 그럼 해 말해봐. 가 된다. 됐나요? 쉬워 어려워요? 넘어갑니다. 필수 문제 3번에 별표 3개인데 선생님 안 풀 건데 왜 별표 3개냐, 왜 별표 3개인지 유추해봐. 선생님이 왜 별표 3개라고 치라고 했을까? 네? 네? 왜, 나 이거 안 풀어줄 건데 선생님이 이거 왜 별표 3개 치라고 했는지 빨리 유추해봐. 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럼 힌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힌트. 그것 때문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밑줄을 치고 a는 1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야. 야, 정상우! 너 장난칠 거야. 너 집에 가! 권도현! 혼난다. 빨리 들어가. a는 1이 아니다 때문에 별표 3개 치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4번. 선생님이 보여줬어요. 맞죠? 제곱근이 미안해. 절대값이 들어가 있을 때는 절대값 가지고 문제 푼다, 안 푼다? 안 푼다. 절대값을 벗겨내야 됩니다. 근데 이 절대값을 벗겨내는 건 절대값 안을 0이 되게 하는 것을 기준으로 플러스 부호가 될 때, 마이너스 부호가 될 때, 그걸 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는 식에 대한 강점을 다 갖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필수 문제 4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필수 문제 5번 활용. 선생님 안 하죠? 알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2차 방정식의 판별식까지 쭉 설명한 다음에 가우스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할 거야, 얘들아. 선생님 어디까지 그럼 할 수 있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까지 할 수 있잖아. 김수현이 나한테 눈으로 욕했어. 야, 할 수 있네. 가자. 시간이 너무 1분 40분까지잖아. 시간 40분에 남았잖아. 얘들아, 할 수 있잖아. 너무 좋지 않니? 행복해요. 가보실게요. 115페이지에 필수 문제 6번 갑니다. 여러분, 필수 문제 6번에 뭐가 바뀐 거야? 원래는 필수 문제 6번 같은 경우는 3번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아니라 근이 없다라고 나와 있을 거였어. 중학교 3학년 때는. 근데 이제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왔으니까 무슨 짓을 하면 돼? b제곱 마이너스 4ac는 음수다. 이거 하면 되지. 됐어, 안 됐어? 됐어. 자, 발전 문제 7번 보실게요. 발전 문제 7번. 처음 보는 문제입니까? 그럴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문제죠. 상등식 하고 넘어온 거였을까? 쏘리. 자, 발전 문제 7번은 선생님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얘들아, 원래 방학은 힘든 거야. 그리고 방학은 고등을 앞두고 있는데 방학이 너무 편하다? 말이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알겠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도를 빨리 뺄 수 있을 땐 빨리 빼는 게 좋은 것이고요. 목표를 좀 수정을 해볼게. 목표를 수정을 해서 방학 동안 공통수학 1을 완성을 하고 여름방학 동안 개념 완성을 하고 개념 원리 다 끝내는 거 완성을 하고 2학기 개학을 했을 때 공통수학 2를 들어가는 거예요. 공통수학 2 하면서 3학년 2학기 센을 풀면 되잖아요. 맞죠? 3학년 2학기 센은 안 했잖아 우리. 그지?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센. 장평중은 시험을 한 번밖에 안 보기 때문에
우리 완전 널널해. 우리 셋 다 장평 중이잖아. 내신 대비 안 해도 되거든. 해야 돼? 안 해도 되잖아. 내신 대비. 센하고 데일리 테스트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겨울방학 때 수 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때? 나쁘지 않아? 좋아. 가보실게요. 7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에 k 마이너스 a의 x 그리고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은 0이었습니다. 실수 k값에 관계없이 밑줄. 항상 중근을 가질 건데 이 조건이 k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 말과 똑같아. 그럼 얘들아 항상 중근 갖는 다음에 우리 무슨 짓 해? 또 맞지만 그거 말고 판별식. 근데 얘 짝수 공식 가능하죠. 그래서 4분의 d는 b' 제곱 마이너스 ac 이겁니다. 얘들아 얘가 전체가 다 항등식이야. 아니 상수항이야.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럼 얘 전개를 좀 해보죠. k제곱 마이너스 2ak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은 0이어야 된다. 없어질 거 없어지고 남아있는 이 식이 플러스 b 얘가 뭐란 얘기야? 얘가 뭐란 얘기야? 누구에 대한? 그렇지. 그럼 k에 대한 항등식은 k의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좌변과 우변의 모양이 똑같다 이 말 아니야? 우변이 뭐야? 2란 얘기죠. 그럼 0이면 빵 되면 끝나는 거야. 그럼 a가 얼마? 그렇죠. b가 얼마? 이거예요.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을 풀이하는 방법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밑에 필수 문제 8번이 발전 문제 7번이랑 뭐가 달라요? 똑같죠? 완전 제곱식 이꼴 중근을 갖는다 라고 두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119페이지에서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선생님이 3학년 1학기 2차 방정식 근 얘기하면서 설명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고등수학 상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지금 미리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접근했었잖아요. 그죠? 한번 다시 정리만 한번 하고요. 이렇게 갈게요. 뭐냐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인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였죠? 맞아요. 마이너스 a분의 b. 그럼 안 할 거야? 안 한다. 알파 곱하기 베타 뭐죠? a분의 c. 이게 왜 이렇게 나왔다 그랬지? 예시로 보여주나 내가. 최고차항 계수 a. 그치? 얘 전개하면 그 나오는 형태가 계수 이런 모양을 갖게 됩니다. 돼, 안 돼? 되지. 근데 여러분들 책 119페이지에 세 번째 두근의 차가 있어요. 119페이지에 근과 계수의 관계 첫 번째 칸에 3번 두근의 차가 있어요, 여러분. 얘들아, 이거 있잖아. 나는 굳이 얘기 안 해. 몰라도 돼. 근데 이걸 뭐 외워놓는다고 하면은 조금 더 빨리 갈 수는 있겠죠.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뭐 굳이 앞에 거 안 외워지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차는 그냥 뭐 하면 돼? 곱셈공식 변형하면 되지. 루트 씌우면 되는 거니까 굳이 이거를 막 달달달 외우는데 힘을 쏟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2차 방정식 풀이, 2차 방정식의 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선생님이 켤레근이라는 언급을 한번 했었어요. 우리 켤레라는 얘기 방금 오늘 복소수에서 켤레 복소수 얘기하긴 했지만 켤레라고 하는 근이 어떻게 나왔냐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되어 있는 것이 근의 공식에서 하나가 플러스 루트면 당연히 마지막은 마이너스 루트 세트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켤레근의 종류야 라고 설명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안에 부호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허수단위 i를 사용할 때도 켤레근으로 나올 것이고, 그지? 그냥 근호를 사용한 루트 3 이렇게 나왔을 때도 플러스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그 얘기죠. 그죠? 그래서 120페이지에 켤레근이라고 하는 용어가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요런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a와 b와 c라는 개수들이 모두 유리수인 상황에서는 혈례근을 갖습니다. 혈례근. a와 b와 c가 실수인 상황에서도 혈례근을 갖습니다. 요 얘기예요. 그러면 유리수라는 조건과 실수라는 조건이 없으면 혈례근이라고 문제를 풀면 돼, 안 돼? 안 돼. 개수가 무조건 유리수일 때 혹은 개수가 무조건 실수일 때라는 말이 들어가 있을 때만 혈례근을 사용하는 거야. 알겠어? 선생님 그럼 이 멘트가 없이 그냥 루트가 나와 있으면 어떡해요? 그땐 대입해서 풀어야지. 알겠어? 이 조건이 나와 있을 때만 혈례근을 쓰는 거다 이 말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야 돼. 그냥 내 감으로 내 기억으로 막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 풀어야 된다. 그래서 120페이지에 2차 방정식의 혈례근 하단에 2차 방정식의 혈례근 되어 있을 때 ABC가 유리수일 때 ABC가 실수일 때 여기다 다 동그라미 쳐주세요. 그 조건이 있을 때만 혈례근을 쓰는 거야. 그냥 막 함부로 혈례근 쓴다 안 쓴다? 막 함부로 혈례근 안 쓴다. 아시겠습니까? 넘어가실게요. 문제를 안 풀었어요. 그쵸? 그래서 문제를 한번 문제 푸는 것까지 했다가 끊고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을 보실게요. 122쪽에 9번 1번. 일단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것에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 얘들아. 그럼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니까 사실은 중학교 3학년 때 내가 너희들한테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얘기를 해주긴 했지만 원래 교과 과정에는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유도할 때 이렇게 되어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가 a분의 c 이렇게 유도가 된다. 근데 우린 그냥 이 방정식을 보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에 그냥 바로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를 쓸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설명을 했었던 부분이었어요. 1번을 보실게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궁금합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궁금해요. 곱셈 공식 변형이죠. 나는 합에 대한 식을 알고 있으니까 뭐 하면 돼? 집어넣어서 계산. 자, 이번엔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었어? 그럼 난 너를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베타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3번엔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 그럼 뭐해? 전개하죠. 집어넣으시고 맞습니까? 4번 이런 거에 애들이 이제 모른다고 맨날 별표를 쳐놓는데 전혀 별표 칠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통분하시면 되죠. 분수의 덧셈이라서 통분 그죠? 블라블라 계산하시면 되겠다. 요 얘기. 이번엔 10번으로 가볼게요. 자, 10번에 1번을 보실게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 근이 마이너스 4랑 2더라. 야, 그럼 마이너스 4랑 2라고 줬으니까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걸 쓸 수 있어야 돼.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해됐어? 그럼 결국에 나는 지금 이 두 근의 언급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를 구할 수 있게 된 거야. A는 2가 될 거고 B는 마이너스 8이 될 것이다. 자, 그럼 나는 AX제곱 플러스 A 더하기 B의 X 플러스 B는 0이라고 하는 것에 두 근의 합, 얘의 두 근의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두 근의 합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a 더하기 b. 네. 그럼 두 분의 합과 곱이냐? 합만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a 자리에 2를 집어넣고 a랑 b랑 더한 게 마이너스 6이니까 정답은 3이 되겠다. 요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 2번.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이었을 때 두 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야, 그럼 두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얘기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A, 알파 곱하기 베타는 B라고 둘 줄 알아야 돼. 맞아?
자, 그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에 x 더하기 2는 0이라고 했을 때 요곳에 두근은 이번에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라고 얘기한대요. 요번에. 그럼 얘 똑같지? 두 근을 이제 얘로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를 한 것이 a분의 b잖아. 마이너스 a분의 b, 쏘리. 그럼 a 더하기 1이 되겠죠? 맞아요. 맞아, 안 맞아? 맞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두근.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를 한 것이 2가 되겠다. 됐어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집어넣고. 그럼 첫 번째 관계식. 다음, 집어넣으면 두 번째 관계식. 돼, 안 돼? 되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습니다. 자, 11번 보실게요. 11번 문항도 우리 내신 대비할 때 데일리 테스트에서 선생님이 많이 출제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리고 우리 내신 대비 교재에서도 있었던 것이죠. 그죠? 얘들아, 두근의 B가 2대 3이래. 두근의 B가 2대 3이면 알파 대 베타가 2대 3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고지고대로 이렇게 그냥 쓰지 마시고, 그럼 첫 번째 근을 2알파라고 하면 두 번째 근은 3알파가 될 거구나. 센스 있게 좀 이렇게 가라고. 문자 두 개를 또 사용해서 접근하지 마시고. 그럼 두 근이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난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럼 연립하면 A래. 알파와 K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1번에 2번 두 근의 차가 2라고 나와 있어. 그럼 하나를 알파로 두면 다른 하나는 알파 더하기 2가 된다. 이렇게 두고 문제 풀면 된다. 됐어요? 안 됐어요? 요거는 우리 반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실게요. 12번. 12번도 되게 많이 썼던 거 아니야, 얘들아? 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2가 된다라는 걸 안 사용하더라도 그냥 써놓으라. 알겠어? 기계적으로 그냥 써놔. 그럼 1번. 어떤 상황이냐면 이번엔 두 근이 알파분의 1이고 베타분의 1이었으면 좋겠어. 요 말이야.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가 2였으면 좋겠다. 그럼 얘는 어떻게 식을 세워야 되냐면 2x 알파분의 1 x 베타분의 1은 0이라고 두는 건데 얘를 또 전개해서 2차 방정식의 일반형으로 만들어내는 게 빡세다고. 알겠어? 그래서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플러스 두근의 곱 이렇게 쓰라고. 그럼 뭐 하면 돼?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x 알파 베타 하면 되잖아.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넣고 알파 베타 넣고 됐어?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필수 문제 12번에 2번도 보시면 이번엔 두근을 알파 제곱 마이너스 1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말해줘 라고 얘기했어. 그럼 얘도 최고차항 계수 1차니까 이렇게 두고 마이너스 두근의 합 플러스 두근의 곱은 0까지 쓰면 된다.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등호를 사용해서 마무리까지 적어 주셔야 돼요. 뭔 말인지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13번으로 가실게요. 다음 2차식을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얘가 인수분해 안 되면은 중학교 3학년 때는 근해 공식 써가지고 막 루트 형태 나오게 인수분해 했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자, 우리 얘 근해 공식 일단 써볼게. x는 짝수 공식이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두 근이라고 했을 때는 이런 형태가 나오겠구나. 루트 마이너스 5라고 안 쓴다 그랬어.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i랑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i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왜? 두 근이 얘가 나오는 형태로 인수분해 해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0이 되게 하는 x는 이거잖아. 얘를 0이 되게 하는 x는 이거잖아. 이거 나오게 해달라고.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안 해요. 발전 문제 14번 별표. 자,
자, fx는 0의 두 근의 합이 6이다. 그러면 f5x-7은 0의 두 근의 합은요? 요런 문제입니다. 얘들아, 그러면 잘 봐. 두 근의 합이 6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의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f 알파는 0이고 f 베타도 0이었다. 요 말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었다. 이거야. 맞아? 그럼 나는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라는 것을 이용해 먹을 거거든? 그러면 지금 얘를 알파가 되게 하는, 즉 5x-7을 알파가 되게 하는 x값이 얘의 근이란 얘기야. x 자리에 5분의 알파 플러스 7을 집어넣으면 f 알파가 되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새로운 근은 얘가 된다 이 말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5x-7을 이번엔 누가 되게? 베타가 되게 써야지. 돼요? 너 안 됐지? 어디서 안 돼? 얘가 알파가 돼야 되는 이유는 알아? 이게 알파가 돼야지 f 알파는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5x-7이라고 하는 요식을 알파로 만들어줘야 돼. 그럼 얘를 알파가 되게 하는 x를 구하는 거야. 5x는 알파 더하기 7이 돼서 x는 5분의 알파 더하기 7이다. 요 말이라고. 뭔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밑에도 x는 5분의 베타 더하기 7이야. 요 말이야. 그럼 얘들아, 새롭게 만들어진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얘랑 얘예요. 이 말이에요. 됐어요? 근데 그 두 근에 뭘 궁금해? 합을 궁금해. 고로 5분의 알파 더하기 7 더하기 5분의 베타 더하기 7 요거에서 5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4 이렇게 쓰라고.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래? 6이래. 그럼 6 집어넣어서 5분의 20이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요렇게. 자, 그 다음 15번 이러고 가보겠습니다. 야, 얘들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안 돼. 나갈 거야. 그렇게 울상해도 나갈 거니까 어쩔 수 없나. 자, 15번에 1번 보실게요. 아, 일단 이거는 요번 타임은 15번까지만 하고 너네 문제 풀 시간 줄게. 그리고 본 수업 때 4시 40분 타임에 뒤에 나가면 되잖아. 알았지? 15번.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근데 얘들아, 한근이 3-루트 2라고 줬다? 그럼 이걸 신나서 다른 한근 무조건 얘다 라고 가면 안 된다고. 마지막 문제 조건에 유리수 AB,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얘기가 들어있을 때에만 켤레근을 갖는 거야. 그 말이 문제에 언급이 안 되어 있지? 그러면 대입해야 돼. 알겠어? 이거 신나서 이거 조건 확인 안 하고 신나서 3 플러스 루트 2가 다른 근이잖아? 라고 하고 문제 풀면 낭패야, 낭패. 얘까지 확인한 다음에 그럼 무조건 켤레근 갖는 거니까 다른 한근은 3 플러스 루트 2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럼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나온 거 아닙니까? 2차 방정식에서 두 근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쓴다 그랬어요. 두 근의 합 3 마이너스 루트 2 더하기 3 플러스 루트 2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였습니다. 맞죠? 자, 그리고 두 근의 곱 알파 곱하기 베타는 b였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15번의 1번. 그럼 15번의 2번도 가볼게요. 15번의 2번은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입니다. 얘들아, 한 근이 1 플러스 2i래. 이제 우리가 허근이라는 것도 복소수 체계 안에서 배웠으니까 i가 들어있는 거 어색하지 않으면 되고. 그럼 무조건 다른 한근 1 마이너스 루트 2네 라고 가면 안 된다고. 문제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실수 AB. 자, 모든 개수가 실수라는 전제가 깔려 있을 때에만 켤레근 갖는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얘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대입입니다. 이 얘기가 없으면 대입해야 돼요. 자, 그럼 다른 한근은 1-2i가 된다. 그럼 또 근과 계수하였습니다.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a. 알파 곱하기 베타 b. 이렇게요.
이거 두 개 연립하면, 연립이 아니라 두 개 각각 구하면 A, B를 찾을 수 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는 거야. 그냥 기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기계적으로 가는 것이지만 조건이나 단서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마지막에 나와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혈액근을 구하셔야 된다. 그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하자. 쉬는 시간을 해, 지금. 20분 줄게. 30분 줘? 내가 말리는 것 같은데. 내가 너네들한테 조종당하는 거 아니지? 자, 그럼 일단 오늘 4시 10분까지, 4시 10분까지 쉬는 시간. 뭐 간식 먹고 오려면 간식 먹고 오고, 챙겨와서 4시 10분에 와서는 테스트 안 볼게. 테스트 안 보고, 일단 확인 체크랑 개념 유형 먼저 다 완료해. 지금 나간 데까지. 확인 체크랑 연습 문제를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안 푼 문제가 없어야 되는 거야. 연습 문제만 숙제로 나가게. 알았지? 연습 문제 제외하고는 안 푼 문제와 안 고친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까지 테스트는 생략할게요. 알겠죠? 오늘 원래 2개 만들어 놨는데 오늘 생략하고 4시 10분까지 쉬는 시간.